반갑습니다. 이원우 유튜브 돌아온 이하사입니다. 제 수필을 한 편 낭독 혹은 낭송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수필의 근거는 이 책입니다. 대통령의 오줌누기라는 유머 수필집이고, 여기 이 책은 제 15번째 수필집인데, 여기 속 대통령의 오줌누기라는 소제목으로 좀 보완을 한 얘기입니다. 혹시 도중에 제가 조금 해설을 하는 의미에서 읍스운 이야기를 덧붙인다든지 높임말을 쓰는 일이 있어도 양해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속 대통령의 오줌누기. 진영에 간다. 아주 자주. 노무현 대통령이 31회로 졸업한 대창초등학교 맞은편 진영 노인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함이다. 1년에 연암은 번 가히 틀린 계산은 아닐 것이다. 대창초등학교에도 자연히 들르게 된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62년도 초임학교 시절 거기 근무했던 K형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하던 기억을 되살린다. 만감이 교차한다. K형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시설 하나에 시선이 간다. 역시 이 학교 졸업생인 손명순 여사가 기증한 게시판이다. 오래됐지만 아직 끄떡없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가 한 대통령과 두 영부인을 탄생시킨 셈이니 명문 중에 명문이라 해도 과언 아니리라. 이 게시판 앞에 서면 엉뚱하게도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애창곡 매기의 추억을 읊조린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싱거운 소리를 잘하는 나는 전직 대통령에 얽힌 일화도 거침없이 쏟아놓는다. 손명순 여사의 친정아버지가 양조장을 운영했다는 그 점은 노인 학생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 상당수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회자된다. 겨울 방학이 되기 전 11월 셋째 주에 나는 대통령의 오줌누기를 이야기로 꾸며서 학생들에게 소개를 했다. 학생들은 모두 박장대소했다. 김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되어 고려대학교에서 대통령학 강의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모양이다. 당연히 그는 수락할 수밖에. 약속한 시각에 승용차를 타고 교문 앞에 도착하였는데 구름처럼 운집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인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결사 저지한다. 대통령의 일령도 물러설 수 없어 진입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은 꿈쩍도 않는다. 몇 차례 밀고 밀리는 공방 끝에 대통령은 고리무원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강의가 아니라 요의였다나 다시 말해 오줌이 마려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의 승용차 아니지만 소변기가 있을 택이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급박해져 마침내 바지에 실례를 할 처지에 이르고 만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 마련. 누가 기지를 발휘해서 우유곽을 몇 개 구해다 주어 그 입구에 정조준 사태를 수습했다는 신문기사, 그걸 재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구현한 것이다. 대통령이 오줌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은 후문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일본으로 건너가 전립선 비대 수술을 받았다는 것.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경호원이나 대통령을 해외 토픽감의 주인공으로 만든 학생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니 다시 한번 터지는 박수와 웃음소리. 덕분에 강의는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을 내리고 돌아 나오려는데 누가 큰 소리로 던지는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 말년에 신장이 나빠 혈액투석을 했다 아닌겨?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기야 그건 그랬다. 오줌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이야기를 모은다면 김대중 대통령 쪽이 훨씬 더 많으리라. 그런데 실은 대통령의 오줌 누기는 한 번 더 소개하지만 내 유머 숙필집의 제목이다. 서울 어문각에서 출판한 시제만 다르지 뭐 이야기와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진영이라는 지명과 손명순 여사의 게시판 등장이 실감을 더 보탰다고 할 따름이다. 한 대통령과 두 영부인을 배출한 시골 초등학교 풍경은 차라리 양념으로 돌리자. 여기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세했을 때 학생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를 한 번 더 목소리로 옮겨본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오줌에 남아. 노래를 잘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2월 26일에 예정대로 어제 그러니까 12월 26일엔 예정대로 초량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역시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화교 거리의 짧은 오르막길이 버겁게 느껴졌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일찌감치 휴게실로 올라갔는데 평소에 비해 모인 가족의 숫자가 몇 안 된다. 나는 적이 당황하였지만 노래방 기기 전원을 켰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박정희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가. 75살의 전설적인 낙천가. 항상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분위기 메이커. 물론 시각장애인이다. 할머니를 부추겨 박정희 대통령 애창곡 황성예틀을 부르게 하고 화음을 질렀다. 대통령이 왔다. 할머니가 노래를 부른다. 황성예트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그야말로 왁자지껄이다. 뜸을 들일 필요도 없이 다시 나는 대통령의 오줌 누기 이야기를 끌어내었다. 다행히 박정희 할머니가 분위기를 고조시켜준 것이라 하자. 아니, 악역을 맡아주었다고 해도 괜찮겠지.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 소탈한 나머지 농민들과 들판에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요의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조금 비켜서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았다는 얘기는 흔히 듣는다. 경호원들의 묘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는 나 자신이나 상상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인 복지관 가족들, 우리는 그렇게 한꺼번에 어울려서 웃었다. 점점 분위기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어쨌거나 오늘은 85점, 그것도 박정희 할머니가 도와준 덕분이지, 만약에 할머니가 없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으리라.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전동차에 오르고 나서야 아차 했다. 미래 이야기도 했어야 하는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지 않은가. 단순한 지지율로만 치면 여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니, 대권을 향한 빠른 걸음걸이를 시작한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는 일찌감치 신문과 방송을 탔더라. 그러나 미래의 그를 상정해 보니 대통령의 오줌 누기도 유머로서는 이제 시한부 존재인 것 같다. 여성 대통령을 잡고 오줌 어쩌고 저쩌고, 그거야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2년 뒤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대통령으로서 한번 보여주었으면, 행여 다음에 수필집 한 군을 더 내게 되면 속 대통령의 오줌 누기가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든다. 당위성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애창곡을 정식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